안녕하세요 여러분, 권덕TV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하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브랜드들이 뉴욕 페스티벌에서 큰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자의 자격 청춘 합창단이 2025년 뉴욕 페스티벌 KNBA에서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상식은 오는 4월 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NIFKNBA는 뉴욕 페스티벌에 주관하는 국제적인 플랫폼으로서 매년 브랜드 혁신과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전 세계의 뛰어난 브랜드들을 조망합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경받는 브랜드들이 선정되며 산업 브랜드 탑50, 장소 브랜드 탑20, 그리고 문화 브랜드 분야에서의 수상자들이 발표됩니다. 특히 문화 브랜드 부분에서는 일무 성악가 박경준, 서예가 양다로 씨가 선정되어 그들의 뛰어난 업적이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인섭 전 중앙대 석좌 교수는 뉴욕 페스티벌 광부상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어 그의 업적이 세계적으로 기념받게 되었습니다. 이날 뉴욕 페스티벌 CEO 앨런 스미스는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수상 브랜드의 명예를 더 높이고 최고의 성과를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브랜드의 중요성과 그들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국가자산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브랜드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을 통해 대한민국의 뛰어난 브랜드들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그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순간에 함께 축하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브랜드들이 세계 무대에서 빛나는 그날까지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남자의 자격 청춘 합창단은 2011년 창단해 유엔 본부는 물론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공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교류 활성에도 기여한 것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영기 시상식 운영위원장은 각 브랜드 수상은 경영 주체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비전의 결과라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가 세계적인 파워 브랜드로 되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이날이 오기까지 많은 시련과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모두 극복했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대 전국합창대에서 영예 대통령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세계 합창대 시니어 부분, 혼성 부분에서 대상을 받아서 저희들의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실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저희들은 고글로벌 청춘합창단 전국화의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찌 저희들의 힘만으로 이루어졌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빛나는 영예의 순간에 과거 청춘합창단의 역사를 돌아보며 앞으로도 볼 미래를 준비합니다. 역사 속에서 언급된 청춘합창단, KBS 남자의 자격을 통해 결성된 합창단이죠. 청춘합창단이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유엔 본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뉴욕 박일서 특파원이 전합니다. 희끗희끗한 머리, 주름진 얼굴들. 하지만 열정만큼은 젊은이 못지않습니다. 50대에서 80대까지 KBS 남자의 자격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했던 청춘 합창단의 공연입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마련됐습니다. We are here today to show that dreams do come true, even for people like us. 각국 외교관, 국제 노인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틀 전 생일을 맞은 반기문 총장에게 축하 노래를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청춘합창단은 남자의 자격이 끝난 뒤에도 공연을 계속하며 노년의 당당한 삶을 보여줬습니다. 차별을 받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유엔의 외교관들과 전 세계에 알리는 효과가 있다. 2050년이면 60살 이상 세계 인구가 20억 명, 노인 문제는 유엔에서도 뜨거운 이슈입니다. 청년보다 노년으로 사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노인들도 차별받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제 세계인의 과제입니다. 유엔 본부에서 KBS 뉴스 박에스터입니다. 박에스터 기자와는 당시 2015년도 뉴욕에서 인터뷰도 진행한 바가 있고 또 한국 돌아와서 다른 계기로 또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청춘합창단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유엔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이후에 청춘합창단은 과거의 청춘합창단은 아니었습니다. 위상이
한껏 높아졌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기를 저희 청춘 합창단은 before UN, after UN으로 그것이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 청춘 합창들이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 이한 교수님입니다. 할 줄도 알고 하나로 묶어서 오중장르로 노래를 하게 된다. 예, 이렇게 네, 청춘 합창단이 UN에 서서 노래를 했죠. 결국에는 정말 그 부품 꿈을 안고 우리 단장님께서 계속 추진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열망에 의해서 또 UN에서 노래를 했던 이 청춘 합창단, 이러한 청춘 합창단이 김호중 씨 뒤에서 합창을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청춘 합창단이 김호중 씨와 함께 노래하는 것이 KBS 의도가 있었고 큰 의미가 있었다는 이한 교수님의 평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청춘 합창단은 2015년도 6월 달에 UN에서 그 꿈에 그렸던 공연을 했고요. 그 공연이 지금 확정되기까지 많은 그 난관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공연이 확정된 이후에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제가 또 강사로 나서게 됩니다. 방금 소개받은 권대욱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 그 노래로 여러분 아시죠? 정재용 씨가 시를 짓고 김희갑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4년 전 저희들이 재창단을 할 때 유엔에 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는 아무도 저희들이 유엔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이 경과된 지금 우리 합창단원은 물론이고 저희 합창단원을 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한 분도 저희들이 유엔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꿈이고 이것이 비전입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아무도 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다고 믿는 힘,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노력,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불후의 명곡이라는 이미 전설로 나왔으면서 나는 테이블에 앉아 있을 수 없다. PD님, 저도 경연을 하겠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폴포츠한테 한번 지고 하얀 손수건이라는 트윈폴리오의 노래를 하면서 1등을 합니다. 그 1등의 이유를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결과 1970년대 윤형주 선배님의 그 트윈폴리오의 그 기억과 2011년도 남자의 자격 청춘 합창단에서 그 아무 조건 없이 할머니들이 모여서 했던 그 감동적인 그 2011과 또 10년 동안 노래하고 싶었는데 이제 데뷔를 했는데 1등을 못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막내 김동명의 열정과 이런 것들이 시공을 초월해서 그 당시에 한 건이라도 제가 불성실하게 무언가를 대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다 한 곳에 한 포인트로 모이면서 그게 하얀 손수건이라는 노래를 했는데요. 중간에 합창이 확 들어올 때 소름이 확 끼치는 걸 느꼈습니다. 부활의 김태원 씨입니다. 그게 진정한 소름인데 그 소름의 포인트는 시간이 결부돼야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당장의 어떤 기적이 누군가는 누구를 일으켜서 한다거나 이런 기적이 있다고들 하지만 뭐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신이 존재한다면 신은 시간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김태현 씨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647회에서, 그리고 저는 516회에서 우리 두 사람이 모두 청춘 합창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그 뜻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시 유엔을 말했었고, 그는 불의 명곡에서 우승한 하얀 손수건이 우승한 배경에는 청춘 합창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한 보컬에서도 김호중 씨가 KBS 평화음악제에서 부른 친구애를 최고의 작품으로 꼽으면서 우리 합창단의 코러스가 크게 기여했다고 말합니다. 청춘 합창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겐 그 무언가가 있고, 그 무언가는 결국은 연륜 아니겠나 싶습니다. 청춘 합창단은 클래식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단독 무대만을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 무대가 빛나고 사랑과 화합이 있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내년이면 10년, 창단 10년이 되는 청춘합창단. 비록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바뀌겠지만은 청춘합창단 그 이름은 영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단타주로 제5기는 영원한 공백으로 남으며 윤화관 멘토님이 선발한 단원은 이제 22명이 남아있고 2014년 제6기부터 2020년 제15기까지는 김상경 지휘자님이 선발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해를 거듭할수록 열정 시니어들에 관여 청춘합창단 올해로 창단 11년차에 이르는 사단법인 남자 자격 청춘합창단은 열정 시민들로 구성된 합창단입니다. 소수의 전공자를 제외하면 구성원의 대부분은 제야에 숨겨져 있던 합창의 고수들이며 합창에 대한 열정 면에서만큼은 단연코 으뜸을 다투는 열정 시민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합창단의 탄생이 온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방송사 오디션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 합창단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든 매우 특별하게 태어난 존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합창단은 막중한 방송의 영향력에 힘입어 우리나라 시내 합창의 붐을 이끈 선봉 역할로도 그 존재 가치가 뚜렷하죠. 이미 방송에서 나타났듯이 우리는 젊은 시절 각계각층 다양한 직업군에서 일한 뒤 은퇴기를 맞아 합창에 대한 열정 하나로 뭉쳐진 한국 최고의 시니어 혼성 합창단이며 꾸준히 정예화해서 현재는 정원 55명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고 오는 9월 20일 롯데 콘서트홀 정기 연주회에서 그 다이내믹 사운드를 화려하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선발 오디션을 통과하기가 시립 합창단만큼이나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합창단은 그동안 꾸준히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치며 총 15차례에 이르는 오디션을 가졌으며 심사 기준의 엄격함 때문에 합격자가 없었던 오디션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5기까지의 23명은 윤학원 멘토님께서 선발해 주셨는데 제5기 외토를 입단했던 현대그룹 CEO 출신의 테너 정정일 님이 4년의 활동을 접고 2016년도에 은퇴한 탓으로 제5기는 영원한 공백으로 남으며 윤학원 멘토님이 선발한 단원은 이제 22명이 남아있고 2014년 제6기부터 2020년 제15기까지는 김상경 지휘자님이 선발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해를 거듭할수록 청춘 합창단의 지원자는 늘어나고 티오는 한정되어 있어 입단의 문턱은 점점 높아질 전망입니다. 김상경 지휘자님이 8년 동안 골라 뽑은 단원은 현재 3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11년의 세월을 거쳐 엄선된 보석 같은 현재의 55명 단원들이 열심히 팀워크를 다지며 9월 정기 연주회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55명 단원 중 최고령은 85세이며 최연소는 53세로서 전체의 평균 연령은 만 68세입니다. 각 연령대 분포는 8학년 4명 7.3%, 7학년 13명 23.6%, 6학년 33명 60%, 5학년 5명 9.1%로서 6학년이 압도적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55명 단원을 고령자 순으로 한 줄로 세운다면 국내 하피스트 제1호인 85세 알토 배용자님이 제일 선두에 서시게 됩니다. 둘째 자리에는 이비인후과 의사이신 84세 테너 이영탁 박사님이 서게 되고 제일 중앙 28번째 자리에는 탁구 선수 출신으로 현재까지 후진 양성에 열심히신 66세 날선돌이 알토 박현남님이 자리를 잡게 되고 제일 후위에는 성악을 전공한 뒤 오래도록 전업주부로 지내시다가 합창 열정을 불태우고 올해 2월 입단하신 53세 소프라노 김묘경님이 자리 잡게 됩니다. 현재 단장직을 맡아서 우리 합창단을 의욕적으로 이끌고 계신 바리톤 윤학수님은 예비역 공군 삼성장으로 젊은 시절 모든 남성들의 로망인 빨간 마우라의 사나이 공군 전투기 파일럿으로 활약하셨고 겸해서 일생에 걸쳐 합창을 침례해오신 명사이십니다. 단원들의 으뜸나는 공통점은 물론 음악에 대한 열정과 남다른 가창력과 천부적인 음감 센스와 기량이며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같이 일생 건강관리를 잘해오신 몸과 마음이 매우 건강한 만년 청년들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성악은 몸 전체가 아끼기에 건강하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좋은 소리를 낼 수 없고 빈약한 소리로는 우리 합창단의 높은 문턱을 넘어서기가 어렵죠. 우리의 긍정 마인드와 활력은 우리의 캐치프레이즈
ASAA, 아싸, Active Seniors as Always에도 잘 나타나 있죠. 모두 하나같이 의욕과 활력이 넘치는 건강 시니어들입니다. 오랜 세월 팀워크를 다지며 끈끈한 가족이 된 우리 멤버 중에는 테너 이영탁님과 테너 이형현님 같은 장로 형제분도 계시고 테너 조석영과 엘토 박찬열 같은 부부팀도 있으며 바리톤 윤학수 단장과 베이스 최승열 그리고 테너 한정수님과 같은 공군사관학교 동문들도 계십니다. 또한 베이스 이원균님과 바리톤 정용수 박사님과 메조소프라노 김결숙 같은 외국어 대학 동문들도 있습니다. 여러 대학과 고교의 동문이나 동기 동창 등 다양한 혈연과 학연도 우리의 합창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무대에서든 합창으로 청중의 감동을 선사하는 것이 우리 합창단의 기본 목표입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존재와 가치가 온 세상의 노년과 청장년들에게 선진국 반열에 오른 코리아의 위상을 재확인시키며 기쁨과 열정으로 청년 못지않은 열정 노년의 기상을 떨치는 것도 중요한 기능이라 믿습니다. 창단 이후 11년 동안 국민 여러분의 열띤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사단법인 청춘합창단은 유엔본부를 비롯해 4차례 국제무대에 오르며 민간문화사절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으며 대륙을 넘나들며 좋은 연주로 꾸준히 국위를 선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자그마한 디딤돌이 되기 위해 평양 시민들과 반갑게 만나 그들과 손잡고 우리의 감동 연주를 들려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평양은 분단 77년에 이르는 지금까지 아직도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고 한때 유명 연예인에 의한 남북교류의 훈풍이 불기도 했으나 우리 합창단 구성처럼 남쪽의 평범한 시민들이 평양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친근감은 그 어느 유명인들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특별함보다는 평범함과 자연스러움이 인간적인 교감을 더 깊게 해준다고 우리는 믿고 있고 바로 그 점이 장래 남북 문화교류에 우리와 같은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된 합창단의 존재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륜이 급해갈수록 우리의 노화도 속도를 더해가겠지만 세월을 거스른 열정으로 만년 청춘의 기상을 꾸준히 지켜가겠습니다. 일제시대에 태어나 해방, 분단, 한국전쟁의 참화를 직접 겪은 우리 역동의 8학년생 4명이 미처 9학년으로 올라가기 전에 통일의 물꼬가 활짝 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은 청단 조석영 서기장님의 글을 제가 옮긴 것입니다. 이후에도 청춘합창단은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제가 그 전체를 역사의 한 페이지에 담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은 보다 나은 컨텐츠를 만듭니다. 민족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